진짜 그랬어. 77은 이게 귀해. 쌤이 한 번 봤어, 한 번. 덕성여고에서. 이거 거칠 자가 그때 덕성이 평균이 30점대였거든. 37인가 38인가. 근데 걔네도 못하는 학교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랑 비슷하거나 조금 못하는 느낌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2학기 때 그렇다고 엄청나게 쉬워지고 할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해두고 있는 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죠?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건 내신은 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쌤이 장담을 못하지만 너희 고2 모의고사 대비할 때 제일 도움 많이 되는 게 고3 모의고사 풀어볼게요. 그래서 분명 이번 고2 9월은 푸는데 점수에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1번 봅시다. 자, 21번도 엄청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일단 함축의 미추론 문제고요. 함축의 미추론은 얘들아, 자, 제목에서 an empty in box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얘 직역하면 비어있는 우편함이야. 비어있는 우편 박스거든. 그래서 고1에 좀 쉬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진짜 비어있는 empty box, in box에 대한 설명이 나와. 우편함이 비어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자, 함축의 미추론을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대입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빈칸 추론처럼 풀어야 돼. 그냥 여기 an empty in box라는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으로 접근해야 오히려 좀 쉬워요. 함축의 미추론은. 자, 그래서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맨 뒤에 하준이랑 서준이 글자 보여? 네. 갑시다. 좀 빠르게 할게. 자,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nge예요. 단 하나의, 그 하나의 제일 중요한 변화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수능 대비하는 이제 고3 모의고사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통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통념. 통념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라는 뜻이거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어떤 표현이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people think라는 생각.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혹은 뭐 있어요? People say. 혹은 it is, 적을 필요 없어요. It is argued that. 이런 식의 표현들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흔히 말해집니다. 뭐라고. It is said that. It is argued that. 이런 식으로. 이걸 왜 통념이라고 하냐면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이 지문이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 정답률이 10%가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이 시작과 이 시작은요 비슷해 보이지만 얘가 한 번 더 꼬여 있는 거야. 한 번 더 꼬여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 the single important change라 그랬지. 이 중요한이라는 형용사가 모의고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이 중요하다는 표현은 뭐야? 누구 생각이야? 얘 생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 생각을 드러내준 거야. Important change you can make in your working habits is to라고 했지. 그 신의 주장 뭐야? 두부정사는 중요하다야. 얼마나 쉬워. 근데 봐. People say, people think it is argued that, it is said that 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잖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통념이 옳은 통념인지 잘못된 통념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질문.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To switch to creative work first. 창의적인 일에 첫 번째로 스위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만약에 여기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일을 첫 번째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글쓴이가 그 생각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찾아야 돼. 그래야 글의 주제가 나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But actually, in fact, indeed, it is not true. 같은 식의 표현이 나오겠죠? 그럼 뭐야? 글쓴이의 생각은 반대인 거야. Creative work가 첫 번째가 되면 안 된다가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according to a study, scientists say that it is more efficient to do creative work first. 라고 하면 뭐야? 글의 주제가 안 바뀌고 쭉 이어서 가는 거죠.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연구 결과가 말해준다. 근데 또 그러면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뒤에서 글의 흐름이 또 바뀔 수 있어.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해야 뭐 한다더라 하고 또 바뀔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엄청 피곤한 질문이에요. 걔는 끝까지 다 가야 돼. 근데 얘 뭐라 그랬어? Important change is to switch라고 했잖아. 중요한 변화는 바꾸는 것이래요. 바뀔 가능성이 얘보다 높아나자 훨씬 낫죠. 그래서 훨씬 쉬운 질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케이? 네. 요거는 나중에 진짜 수능 대비할 때 쌤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요. You can make in your working habits에서 건질 건 뭐밖에 없냐면 working habits밖에 없어요. 너의 일하는 습관에서 너가 만들 수 있는 변화 필요 없어요. 근무하는 습관에서 중요한 변화는 투부정사구입니다. 이렇게 닫아줄게요. 이게 글쓴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나중에 바뀔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낮아 높아? 낮아요. 바뀔 가능성이 낮아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가 되냐면요. creative work를 뭐 하재? 첫 번째로 하재요. 딱 reactive work를 뭐 하재? 두 번째로 하재요. creative work는 쉬워 어려워? 엄청나게 쉽죠. 창의적인 일이에요.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reactive work 하면 떠오르는 일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까지만 읽고 reactive work가 뭔지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린 이제 뭐에 초점을 둬야 돼? creative work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통해서 reactive work가 뭔지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응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뭔가 반응하는 일,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얘가 뭐래? 두 번째래요. 창의적인 일보다 뒤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여기가 쌤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랑 마찬가지로 blocking off라는 표현 봅시다. 이게 뭐야? 웰컴 투 고3이에요. 이런 표현이 웰컴 투 고3입니다. 자, block 하면 무슨 뜻이에요? 막다야. 긍정적 어감이야? 부정적 어감이야? 부정적 어감이거든? 나는 너를 막아. 널 싫어하는 거고 나는 무슨 습관을 block해. 안 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난 이런 생각이 들어서 block했어. 생각을 막는 거고 멈추는 거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block이라고 하면 부정적 어감이기 때문에 block 거기다 off라는 부사까지 붙이는 거야. block off. 씌워버리는 거거든. 막아버리고 안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잖아? 잘 보세요. 이것은 의미합니다. 막는 것을. 뭐를? large chunk of time. 많은 양의 시간을 block 해버리는 걸 의미해요. 매일마다. 뭐 때문에? creative work on your own priorities. 너의 우선순위상에 창의적인 일을 매일마다 block 해버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지문에서. 우리가 실제로 읽을 때 블락하는 거야? 시간을? 뭐 때문에? 창의적인 일 때문에 시간에 블락한다고? 창의적인 일이 안 좋은 일이구나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이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block, 막다라는 뜻이 있거든. block off, 똑같이 막다, 막아내다라는 뜻이 있는데 무슨 뜻도 있냐면 비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적으면 진짜 하수인. 왜? 이 한 문제 하나 풀고 나서 block off라는 단어를 외울 거야? 이거 수능에 나오게 평가원 수능에 나오겠니? 이렇게 한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평가원이나 고3 모의고사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block off 같은 단어의 숨은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봐봐. 부정적인 느낌인 것 같다가도 creative work라는 건 우리가 문맥상 뭐야?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위해서 large chunk of time을 안 쓰겠어? 쓰겠어? 써야겠지. 그러니까 block off는 뭐예요? 뭔가 얘를 위해서 시간을 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block이라는 뜻이 막다라고 하더라도 문맥상 얘가 중요하대. 이것은 의미한데 내용 뒤집혀 안 뒤집혀? 안 뒤집히지. 그러니까 block off는 무슨 뜻? 좋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비축해내다, 뭐가 저장해두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상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일에 대한 시간을 많이 저장해 둔다라는 걸 의미해요. 라는 걸 실제 문제 풀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블락에서 좋은 뜻인가 보네 뭐. 이해됐죠? 다음 with the phone and email off 라고 했어요. 여기도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에요. 자, 핸드폰이랑 이메일을 꺼버린대. 뜬금이 있어 없어? 뜬금 하나도 없어. 크리에이티브 워크랑 이메일 폰 끄는 거랑 상관 있어 없어? 근데 갑자기 나온 폰을 끄고 이메일을 끈다? 폰이랑 이메일이 뭐구나? 그렇지. 리액티브 워크구나. 가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끝! 크리에이티브 워크 뭐야? 크리에이티브 워크인 거야. 그 다음에 리액티브 워크 뭔 거야? 핸드폰이나 이메일 가지고 하는 거였던 거야.
이해되니? 다음 조금만 더 가볼까요? I used to be a frustrated writer. 나는 되게 좌절감 느끼는 아주 슬프고 힘없고 막 기운 없는 작가였어. Making this switch라고 했는데 스위치 우리 위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어디 나왔어? 두 번째 줄에 나왔지. 스위치는 결국 뭐예요? Creative work를 1번으로, Reactive work를 2번으로지. 그 스위치가 이 지문에서 좋은 거였어? 나쁜 거였어? 좋은 거였지. 뭐 보고 알았어? Important 보고 알았잖아.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야. 이러한 스위치를 만들어내는 건 나를 productive writer로 만들어줘. 이걸 모를 때까지는 내가 frustrated 했었거든. 근데 이 스위치를 알고 나니까 나 productive writer가 됐어. 그 말은 무슨 말? 한 번 더 스위치가 이 지문에서 좋은 거예요 라는 걸 알 수 있지. 스위치가 좋다는 건 무슨 말? creative work를 first로 두는 게 중요해요. 다른 말로 reactive work가 creative work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거지. 이러면 확신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글의 주장이자 주제인 거예요. Creative work first, reactive work second. 그럼 우리 뭐가 더 필요하냐면 이제 reactive work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확신이 필요해. 더 내려가 보자. 자, yet there wasn't a single day. 여기는 구문을 좀 잘 보자. 지문, 답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것보다는 되게 재밌는 지문이에요. 재밌는 문장이에요. 그러나 there wasn't a single day. 하루도 a single day. 하루도 없었어요. 무슨 하루 궁금하지 않니? 무슨 하루 뒤에 나온 when이야. 무슨 절일까요? 조금만 집중해봐 얘들아. 하루도 없었습니다. 무슨 하루요? 궁금하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싱글 데이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지. 그때 나온 웬절. 이 웬절 무슨 절? 형용사절인 거지. 봐봐. 하루도 없었어요. 뭔 소리야? 무슨 하루? 무슨 하루? 하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근데 갑자기 나온 when I sat down 이런 절이 나왔어. 부사절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문법적으로는 부사절 가능하지. 앞문장 완전했거든. 근데 의미상으로 봐봐. 해석상으로 봐봐. 하루도 없었어요. 내가 뭐뭐 했을 때. 네? 이상하거든. 하루도 없었어요. 무슨 하루? 내가 뭐뭐 했던 하루라고 해석이 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왼절 무슨 절? 관계 부사절. 그래서 부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는 문법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감적으로 구분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어쩔 땐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 앞문장이 완전하고 여기 종속절이면서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부사절. 근데 형용사절도 뒷문장이 완전하잖아. 한 머리 아프거든. 언제 모의고사 문제 푸는데 그거 하고 있을래? 하루도 없었습니다. 무슨 하루? 앉아있는 하루?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오케이? 그래서 무슨 절? 관계부사절. 요런 이제 직관이 좀 필요합니다. 네, 고3 질문에서. 자, 그래서 무슨 하루도 없었냐면요. 내가 앉아있던 하루도 없었어요. 뭐 하려고? Write an article, blog post나 book chapter. 다 뭐예요? 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거야. 그지? 내가 앉아서 논문 쓰고, 기사 쓰고, 포스트 쓰고, 그 다음에 book chapter 썼던 하루도 없었어요. 뭔 소리야? 라이터라며. 안 끝난 거야. 뭐 없이 이거 하는 하루도 없었던 거야. Without a stream of people waiting for me to get back to them. 하는 하루도 없었어요. 이거고요. Without 한 번만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뭐 없이 a stream of people. 일련의 사람들인데 무슨 사람들? Waiting for me.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없이 내가 앉아서 글만 쓰고 있던 게 하루도 안 됐어요. 하루도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 매일마다 내가 이것 좀 하려고 하면 string of people들이 waiting for me 하고 있더라고요 라는 말이죠. 그러면 string of people waiting for me get back to them 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답장하다라는 뜻이거든. 여기서 그걸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get back to them을 모르겠어. 그들에게 다시 가져다 주는 게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거 뭐구나? 이거구나. reactive work 얘기하는 거. 그럼 이거 뭔 거야? writing article, blog post나 book chapter가 뭔 거야? creative work인 거지. 내가 creative work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reactive work로 나를 방해하는데 방해 안 하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 즉 매일마다 내가 creative work 하려고 하면 reactive work 가지고 나를 방해하더라고. 라는 얘기인 거예요. 재밌죠? 자, 그러면서 문법 한 가지만 without 품사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거 누구? 명사. 그 명사 뭐라 부른다고? 전치사의 목적어. 좋아요. 여기서 with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누군 거야? 응? 잘했어요. 그것도 정답이야. 쌤은 근데 한 가지가 더 보였으면 좋겠어. 이거 우리 배운 거야. 이번에도 나왔어. 이번 우리 기말고사 시험범위에 들어있었어요. 1번 with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a string of people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waiting for me to get back to them이 뭐가 되는 거야? 분사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해주는 거야? 그치, people 수식해주는 거야. 그게 1번 경우였어요. 2번 뭐도 있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내가 동사를 쓰고 싶어. 무슨 형태만 써야 돼? 동명사만 써야 되지. 목적어가 누군 거야? 얘인 거야. 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얘 뭐야 그럼? 동명사예요. 동명사 앞에 명사가 붙어있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waiting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쌤 둘 중에 뭐가 정답이에요? 둘 다 50대 50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고 얘가 분사라고 해볼게. 뭐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없이. 이게 얘가 목적어일 때예요. 두 번째, 얘가 목적어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없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없이인 거예요. 얘가 뭐가 돼? 주어가 돼버리고 얘가 동사가 돼버리죠. 그 두 가지 차이입니다. 차이 커 안 커? 안 커요. 둘 다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치만 두 가지 다 알아둡시다. 내신을 위해서. 자, 다음에 it wasn't easy. 쉽지 않았고요. it still isn't. 아직도 쉽지는 않아요. 그치만 particularly when I get phone messages beginning 했는데 phone messages 보자마자 이젠 확실해. 뭐야? reactive work인 거죠. 이거 내용 보자. 어떤 phone message냐면 시작하는 메시지예요. 뭐라고 시작하는? I sent you an email 2 hours ago. phone messages, email. 나 제대로 읽은 거 맞구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죠. 나 너한테 이메일 보냈어 2시간 전에로 시작하는 메시지 뭐야? 나를 방해하는 reactive한 work인 거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래서 뭐 하자? 폰 꺼두자. 이메일 꺼두자. 뭐 하는 동안? creative work 하는 동안. 이라는 게 그래 주제인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내려가 볼까? 자, but it's better 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투부정사도 나오지. 이 투 가주어진 주어거든? 그럼 뭐야? 자, 봐봐. 집중. 이 투부정사 구가 결국 이 자리에 들어가는 진주어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이 투부정사에 들어갈 말 간단하게 바꾸면 뭐라고? 아니야. 그건 잘못 잡았어요. It's better. 더 나아요. 투부정사에 들어갈 말 창의적이네. creative work지. 여기서 더 좋고 나쁘고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우선순위를 나누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었어. creative work랑 reactive work 두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 두 개 중에 누가 더 better란 애야? creative work가 더 better란 애지. 여기 바로 친 투부정사가 가리키는 거 간단하게 뭐야? creative work인 거예요. 그러면 뭐뭐 보다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들어갈 말은 reactive work인 거고. 그러면 포기하는 거야. 너의 꿈을. 뭐를 위해서? reactive work를 위해서 너의 꿈을 포기하는 거지. 빈칸에 들어갈 말 뭐예요? reactive work에 대한 설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손지 가볼까요? reactive work가 뭔지 우리 이제 감 잡았지. 사람들한테 문자 오고 이메일 오고 하는 거에 답장하고 있는 게 reactive work였잖아요. 그죠? 2번 봅시다. attempting to satisfy,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누구를? 다른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가지고?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 가지고가 이제 생각되는 거죠.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만 보고 넘어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21번 어려운 지문이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맞은 사람들은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이런 수업을 겨울방학 듣고 좀 이어서 들으면 도움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다음 23번 봅시다. 주제예요.
자, 얘도 고3 냄새가 물씬 납니다. 다 읽었을 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래서 무슨 내용이야? 야, 그래서 뭐라는 거야? 라는 게 남아있는 아주 찝찝하고 불쾌한 전형적인 고3 지문이에요. 자, 주제는 쌤이 그때 수능 특강할 때 얘기 한번 했었는데 뭐를 좀 찾으면 도움이 된다고? 반복되는 어구를 좀 찾으면 좋다고요. 반복되는 어구가 글의 주제를 나타내는 소재일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그 주제와 반복되는 미안해요. 그 주제와 반대되는 소재일 가능성도 높고요. 일찍 따라서 우리는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혹은 글의 주제와 이제 순접하는 그런 이어지는 키워드일 수도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건 반복되는 단어들 중에서 중요한 핵심 소재를 찾는 게 중요한 유형입니다. 자, 봅시다. 아이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effort 무슨 뜻이에요? 노력이에요. effortless 노력 없는고요. 그죠? effortlessly 노력 없이죠.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노력 없이. 중요한 부사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와 누구 사이를 움직일 수 있어요? play. play라는 단어만큼 이것도 되게 불쾌한 단어인데 뜻이 너무 많거든. 놀이, 게임을 하다 이런 뜻도 있고 연극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play로 봅시다. play와 누구 사이? absorption. 알았으면 편하지만 몰라도 돼요. absorption in a story. 스토리 안에서의 여기 전등이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밖에서 불 하는 것 때문에. 자, 아이들은 그래서 play랑 absorption in a story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effortlessly 하게. 자, as if 나옵니다. 무슨 뜻이었죠? 마치 좋습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마치 뭐인 것처럼 both are forms of the same activity. 같은 하나의 활동의 다양한 형태들인 것처럼. 다른 형태들인 것처럼. 하나의 액티비티에서 그냥 같은 액티비티인데 형태만 다른 것처럼. 형태만 다른 거인 것처럼. 그러면 같은 형태인데 형태만 다른 거야? 같은 행동인데 형태만 다른 거야? 아니면 둘이 다른 행동인 거야? 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통념입니다. 이게 the same activity의 forms, different forms인지 아니면 it is actually a different activity, separate activity인 건지는 아직 언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퀘스트가 생긴 거야. 얘네가 forms of the same activity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얘네가 마치 뭐뭐인 것 같거든. 됐어요? 여기에 초점을 좀 뒀잖아? 답 잡기가 엄청 쉬웠어요. The same activity의 forms인지 아니면 different activity인지. 자, the taking of roles.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할을 맡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In a narratively structured game of pirates예요. 이렇게 내러티브가 갖추어진 뭔가 서술하듯이 구성된, 구조화된 게임. 해적 게임이에요. 은 뭐하대? Not very different. 매우 다르지 않대요. 여기 밑줄 하나 쳐볼까? 누구랑 not very different야? Then the taking of roles, 역할을 맡는 것과 not very different야. 뭐하는 데에서? In identifying with characters as one watches a movie. 누군가가 영화를 볼 때 캐릭터를 identify 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과 narratively structured game of pirates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어때요? 똑같대요. 뭐 한대요? 똑같대요.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야? 형태만 다른 거지. different forms인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한 게 사실이었어? 진짜였어? 사실이었던 거예요. 야, 무슨 마치 같은 활동의 다른 형태들인 것처럼 이러잖아. 근데 맞아. 그게 다르지 않아. 라는 구조였던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쉬었다 합시다. 보지 말라고 양아치. 그 말하는 그거 이렇게 똘똘히 봐.
자, 그래서 얘네가 not very different 하대요. 그걸 똑같은 거래. 근데 얘네 둘이 봐봐. Narratively structured game of pirates랑 taking roles in identifying with characters as one watches a movie랑 같은 폼이야, 다른 폼이야? 당연히 다른 폼이죠. 하나 게임이고 하나 영화인데. 근데 얘네가 같대 다르대? 같대요. same activity의 forms 따라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identify라는 동사는요. 이게 명사형이 뭐예요? 좋아요. 그래서 identify는 일단 대표적인 뜻이 뭐예요? 식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동일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뭐예요? identical입니다. identical. 동일한이라는 뜻이에요. 기억해두세요. identical. 동일한. same 이런 거 안 나와. 이제 안 써. identical. 동일한이에요. 수능 때까지 진짜 중요하게 10번 이상 나올 거야. 중요하게. 문제 선지에 달리든지 하는 식으로. 직접 출제가 10번 이상 될 겁니다. identical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시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시하다라는 의미로 보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자, 다음 합시다. It might be thought that 대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As they grow towards adolescence. adolescence 무슨 뜻? 조금 더 성인이에요. 성인까지는 아니지만 children보다는 조금 더 나이들. 보통 사춘기 학생들 얘기해요. 자, as they grow toward 그들이 사춘기를 향해서 커나가면 지금 여기 누구 얘기였어요? 아이들 얘기였죠.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사람들이 포기할지도 모른다. childhood play. 유년기에 플레이 하던 거 있지. 이거를 포기할지도 몰라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but이라고 했으니까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누구 얘기? 아이들 얘기였지. 아이들이 어떻다고 요거랑 요거 사이에 똑같은 행동의 다른 형태다라는 게 이 내용이었지. 그러면 애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물론 걔네가 커가면서 childhood play를 포기해버린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 근데 그렇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 뭐야? 나이 들어도 이거다 라는 거죠. 걔네가 사춘기가 된다고 언급되진 않았지만 성인이 된다고 해도 이거 적용되는 거야. 그럼 다음 내용으로 나온 내용 뭐겠어요? 걔네가 사춘기가 됐을 때 이거 하는 내용이 나오겠지. 볼까요? 자, 대신에 the basis and interest of this activity 이 행동의 그런 기본, 그 근본과 이런 흥미는요 바뀌고 나아갈 뿐이에요. 어디로 바뀌고 어디로 나아가요? Playing and watching 스포츠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너희 막 해적 게임 하면서 뭐 하고 막 영화 보면서 이거 했던 거 있지? 물론 나이 들면 스포츠 보는 거 같은 걸로 체인지하고 디벨롭 되기는 해. 그렇지만 본질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야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도 바뀌냐면요 to the fiction, 공상으로 바뀌어요. 무슨 공상? play나 novel, movies, and nowadays to video games. 요즘에는 비디오 게임 같은 걸로도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픽션의 예시들이죠. 픽션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픽션인데요. 이런 것들이나 스포츠로 바뀌는 것 뿐이지 똑같아요. 예시 봅시다. 픽션에서 one can enter possible worlds. 누군가는요, 사람은요, 가능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뭔 소리야? 했어야 됩니다. When we experience emotions in such worlds. 그러한 세계에서, 그러한 세계는 픽션이 제공해주는 그러한 세계겠죠. possible worlds.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감정을 경험할 때 this is not a sign. 신호가 아닙니다. 무슨 신호? That we are being incoherent. incoherent 나와 있죠? 일관되지 않은 inconsistent라는 뜻이에요. 자, 일관되지 않은이라는 단어가 느낌이 좀 어때? 좋은 느낌이야? 안 좋은 느낌이야? 안 좋은 느낌이죠. 결정적으로 이 단어 알았으면 확신할 수 있는데 regress 무슨 뜻? 아는 사람 있나? 없죠. 어려운 단어로는 기억해두자. regress 퇴보하다 이런 뜻이에요. 퇴행, 퇴보 이런 뜻입니다. 명사형까지 알아둘까요? regression입니다. 퇴보 이런 뜻이에요. regression. 이제 확실해. 좋은 뜻, 나쁜 뜻? 나쁜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세계, 다른 말로 possible worlds에서 감정을 느끼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롤 하는데 너무 빡쳐. 막 내가 막 롤 때문에 시험을 못 보고 그 시험 못 본 것도 빡치는데 롤에서 지는 것도 너무 빡쳐. 티어가 실버인 것도 빡쳐. 근데 그러한 세계에서 감정을 경험하는 거 있잖아. 그게 나쁜 신호가 아니래. 일관되지 않은 신호가 아니고 우리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신호도 아니고 우리가 퇴행됐다라는 신호도 아닌 거야. 쉽게 갑시다. 우리가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것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냐면 trying out, metaphorical, 은유적인 것을 시도하는 걸로부터 기인되는데요. 어려워요. 은유적인 거 뭐 시도하고 뭐 기인 모르겠지만 뭐가 나와요?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변형이라는 뜻이죠. 이런 은유적 변형을 시도하는 것에 기인해요. 누구 자신, 누구에 대한 of ourselves는 유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변형하는 것으로부터 기인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조금 은유적으로 다르게 표현되는 것뿐이지 결국은 나이 들어도 똑같아요. 이런 possible worlds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게 결국은 나이 먹어도 그대로라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무슨 말? 요게 이 질문의 주제인 거예요. Forms of the same activity. 같은 활동의 여러 가지 형태. 나이 들어도 안 바뀌어요. 물론 forms들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같은 활동의 다른 여러 형태들이다라는 건 나이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가 주제가 되는 거죠. 나이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꽤나 중요해요. children 얘기는 4-5줄밖에 안 돼. 뒤에는 다 무슨 얘기야? 나이 들어도 똑같아요 얘기거든. 그래서 그게 주제 제목에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애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도 유지되는 이러한 특성이 제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거 가지고 우리 주제 한번 가볼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관여예요. 어디로의? 달라진 형태. 다른 말로 forms죠. forms를 그냥 형태들로 해석하면 힘들어요. 자, forms of the same activity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같은 활동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형태들이라는 말이 당연히 안에 포함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forms라는 게 어떻게 표현된 거야? altered forms로 표현된 거예요. 변형된 형태들. 무엇에? play. 유년기 이후에도 play의 변형된 형태들에 계속해서 관여한답니다. 좀 자리 주시죠. 아이들이 play와 스토리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 그거 같은 액티비티의 다양한 형태들이야. 그거 나이 먹어서도 다른 형태들로 계속해서 보여진단다. 4번. 이해됐나요? 어렵죠. 요게 23번에 풀이가 되겠습니다. 너무 깊게는 이해하지 맙시다. 대신 질문가 아니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만 해도 다 풀어주면 아마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다음 쭉 넘어가서 29번 틀린 사람 한번 볼까요? 29번 틀린 사람? 꽤 되네. 하중에 맞았어? 네, 이거 찍었어? 잘 찍었네요. 자, 29번 봅시다. 빠르게 한번 넘어갈게요. There 무슨 문제? 지칭 추론 문제예요.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끝. is 무슨 문제? 수일치 문제예요. where 무슨 문제? 대신이냐고요. 네, 접속사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 been used 무슨 문제? ing나 투 태 문제죠. 그치. 그 다음에 discover 앞에 누가 보여야 돼? and가 보여야 돼. 이게 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어법 형태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and나 or 뒤에 동사 자리. 뭐 묻는 문제? 아니요. 현준이는 안 배웠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다 배웠어요. 쌤이 어법 할 때. and나 or 같은 애 뒤에 동사 나오는 거 무슨 문제? 들으면 다 아 할 텐데.
병렬 문제, 병렬 파악 문제. 기억나죠? discover 동사거든. 앞에 주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주어가 생략돼서 주어 동사 병렬인지 아니면 앞에 뭐 to 같은 게 생략되는지 ing 같은 게 병렬되는지 결국은 discovers라는 게 누구랑 병렬되는지를 찾는 건데 자 우리 병렬 관계 찾을 때는 제일 쉬운 문장에서는 병렬 관계 찾을 때 뭐만 찾으면 돼? 앞에 동사 같아 보이는 애들이 ing인지 동사인지 투부정사인지만 찾으면 돼요. 근데 당연히 고3 지문이면 어떻겠어요? 앞에 동사가 한두 개만 하나만 나오겠어? 여러 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병렬 문제는 뭐 가지고 풀어야 돼? 해석으로 풀어야 돼. 의미상 누구랑 병렬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쭉 올라가 볼까요? The existence of Stonehenge built by people without writing bears 라는 동사가 보이고요. 여기는 to the little mind to see가 보이죠. 다행히도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얘랑 병렬되는지 to see랑 병렬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뭘로? 해석으로밖에 못 골라요. 그래서 스톤헨지의 존재는 bear하고요 발견합니다. 인지 스톤헨지의 존재는 증언을 낳는데요. 자연의 규칙성에게 그리고 인간의 능력에게 어떤 능력? 볼 능력 그리고 어떤 능력? 발견할 능력 이렇게 병렬되는지 두 개 중에 하나 bears와 to see와 누구와 병렬되는지를 찾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면 to see랑 병렬되죠. 그래서 to discover 혹은 그냥 discover 이 정답이에요. 맞춘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해서 맞췄길 해서 29번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30번은 넘어갈게. 31번. 30번부터 질문이 있었나? 문맥상 낱말은 하지 말자. 저건 맞았기를 바라고. 자, 31번 봅시다. 얘 지문이 쌤이 볼 땐 진짜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내신 지문이면 진짜 어려운 지문이야. 그러니까 내신 범위면. 그러니까 모의고사라 그나마 다행인데 이 지문을 이제 출제한 이 평가원의 의도를 보면 아주 이제 진짜 괘씸한 이걸 고등학생들이 문제 풀면서 어떻게 이해해 싶은 내용이거든. 일단은 정답에 근접하는 방법부터 좀 볼게요. 요거까지 하고 아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재밌어요. 이 질문이 되게 재밌고 불쾌한 질문이에요. 자, 학술적인 disciplines 했는데 discipline이라는 건 우리 요런 느낌으로 기억하세요. discipline은 훈 혹은 학이에요. 훈 혹은 학과 관련되어 있어요. 훈련, 학과, 학문, 뭔가 이런 학이나 훈련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배움이나 훈련. 그 모든 의미들 중에서 문맥상 제일 자연스러운 단어 하나 그냥 골라다 쓰시면 돼요. 근데 봐봐.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such as art history 미술의 역사 혹은 고고학 그 다음에 뭐 art critic 같은 애들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학 중에서도 뭔가 학과나 학문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쌤은 여기 학과로 볼게요. 그러면 봅시다. 성장인데 누구의 성장이냐면 학술적인 학과의 성장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성장? 서브니까 뭔가 그 밑에 있는 하위의 이런 뜻이죠. 하위 학과의 성장이에요. 하위 학과가 뭔데요? Such as art history 미술사나 고고학 같은. 그리고 of, and of 나왔는데 얘도 병렬관계 봅시다. 앞에 of 누구 보여요? 여기 of 보이죠? 뭐의 성장인 거야? 특정한 피규어들의 성장인 거예요. 뭔 소리야? Such as art critic, 예술 비평과 같은 이런 particular figures의 성장이에요. 이 성장은 뭐 했냐면 helped produce, 만들어내게 도와줬어요. 뭐를 만들어내게? 원리와 관습을 만들어내게 도와줬어요. 뭐에 대한 원리와 관습을 만들어내게 도와줬냐면 선택과 조직화에 대한 원리와 관행을 만들어내게 도와줬어요. 뭐를 선택하고 뭐를 조직화하는
what was worthy of keeping. 무엇이 보관하는 가치가 있는가를 선택하고 조직화하는 그런 원리와 관습을 만들어내게 도와줬어요. 자, 이렇게만 해석했을 때 좋은 내용 같아, 나쁜 내용 같아? 얘가 도움을 줬다 아니면 안 좋았다? 도움을 줬다. 좋은 얘기 같죠. help produce. 만들어내게 도와줬대. 근데 뭐 문제 같은 걸 만들어내게 도와준 것도 아니야. 가치 있는 것을 키핑하는, 셀렉팅, 오르가나이징 하는 이런 방법을 알려줬대. 좋은 내용 같아 보이지? 그게 이직문의 함정이에요. 근데 그건 문제 풀 때는 일단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보류. 자, though it remained a struggle. struggle 무슨 뜻? 그치? 근데 뭔가 낑낑대는 거예요. 고군분투 같은 거, 투쟁 이런 거. 여전히 struggle, 뭔가 고군분투하는 걸로 남아있긴, 아직까지 힘든 일로 남아있긴 하지만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조직화하는 원리와 관습을 만들어내게 도와줬어요. 뭔 소리야? 넘어갑시다. 게다가라는 접속사, 요 연결사가 이 지문에서 되게 재밌는 연결사예요. 게다가, as museums and universities drew further apart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박물관과 대학교가 drew, 몰라, 뜻이 너무 많아. 근데 apart 했대요. apart, 붙은 거야,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죠. 뭔가 further apart, 더 멀어지게 됐다. 자, 여기도 있는 표현이에요. draw apart 하면 무슨 뜻이냐면 떨어뜨리다 라는 뜻이거든. 적을 필요가 없어. 이거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 거야? draw apart, 떨어뜨리다거든. 몰라. 근데 어떻게? further apart? 뭔가 먼 거네. 아, 박물관과 대학교가 뭔가 좀 멀어졌구나. 19세기쯤에 라고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자. And as the idea of object. 자, 물체의 개념인데 어떤 as a highly valued route라고 했어요. 매우 가치 있는 방법, 길로서의 물체의 개념이에요. 어디로 향하는 길이냐면요. knowing the world. 세상을 알아가는 것으로 향하는 매우 가치 있는 길로서의 물체들에 대한 생각은 pointing to decline. 하락하게 되었대요. 뭔 소린지 이해되니? 안 되죠. 세상을 알아가는 걸로 향하는 가치 있는 길로서의 물체에 대한 생각. 뭔지 모르겠지만 pointing to decline. 하락하게 됐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거 함으로써 이제 종속절 끝난 거예요. collecting began to가 무슨 절이에요? 주절이 되는 거예요. as 요 두 가지 절이 뭐가 되는 거고 종속절, 부사절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주절이 되는 거예요. 주절 한번 볼까요? collecting 수집이죠. 수집은 began to lose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its status 그것의 지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수집은 지위가 낮아졌습니다. 뭘로서의 지위?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 가치 있는 지적 추구로서의 가치가, 지위가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과학에서. 과학에서 수집은 지위가 낮아졌다라는 건 우리가 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자 일단은 여기 이 콜렉팅부터 이 주절이 정답에 대한 근거가 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건진 내용이 있어 없어? 근데 없어 사실. 건진 내용이 없는 거야. 근데 봐봐. 이 앞에는 차치하고 뒤에 모르고 뒤에 문장만 봐봐. 박물관과 유니버시티가 further해짐에 따라 그리고 오브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감소함에 따라 라고 했는데 이거 함에 따라 이거 함에 따라 이거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따라들이 중요한 거야? 이거 했다가 중요한 거야? 이거 했다가 중요한 거고 이 as절과 as절은 간단하게 말하면 뭔 거야? 주절의 배경인 거예요. 수집이라는 게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배경인 거야. 이 배경이 중요할까? 결론이 중요할까? 결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수집이라는 게 지위를 잃어버렸구나. 빈칸 한번 가볼 거예요. 수집. 아, 결국은 수집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건질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수집은 지위를 잃었구나. 됐어요? 그 다음 봅시다.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중요하대. 말 자체가 중요하다잖아. 중요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측면이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요. 과학의 아까 연기했지? 과학에서 되게 흥미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점점 더 뭐야? 그것들이야. 과학에서 특히나 과학에서 수집이 지위를 잃어버렸다 그랬지. 그러면서 뭐한데 흥미있고 중요해지고 있대. 점점 더 과학에서 뭐가? 그것들이 어떤 것들? invisible to the naked eye. naked eye 육안이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수집이라는 거 과학에서 이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지고 있어요. 필요해 안 필요해? 그건 또 아니야. 필요가 없어요까지는 아니야. 지위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물론 우리 이런 이유들은 해석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뭐 어찌됐든 이런 배경들 때문에 우리는 수집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과학에서. 그냥 낮아지기만 하면 안 되지. 그럼 누가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거지. 물론 흥미롭고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수집의 지위는 낮아지고 있고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리고 나서 the classification 무슨 뜻이에요? 좋아요. 분류입니다. 자, 분류인데 누구의 분류야? things, 것들의 분류예요. 무슨 것들? 수집되는 것. 수집이라는 말 자체 벌써 지위 낮아 높아? 낮아진 애들이에요. 수집의 지위가 낮아졌다는 건 수집된 애들의 분류도 당연히 지위가 낮아진 거지. 볼까요? 더 이상 약속해주지 못했어요. 뭐를? produce, knowledge. 지식을 만들어내준다는 약속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당연히 나쁜 얘기죠. 그럼 결국 우리 하나 확실할 수 있는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슨 내용? 수집은 중요도가 낮아졌고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의 지위가 높아졌다를 여기서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내용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지용이 이해되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해졌고 얘네들은 안 중요해졌어. 얘네들은 안 중요해졌어. 그러면서 나오는 게 누구예요? Butterfly collecting이에요. 나비 수집.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인 거야. 나비 수집은요 could come to be used. 사용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랑? with the adjective merely. 이게 무슨 뜻이에요? merely. 이게 only야. 근데 only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거든. 그러니까 mere도 결국은 only랑 똑같거든. 근데 only보다는 좀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한낱 같은 느낌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나비 수집은 한낱이라는 형용사랑 이제 같이 쓰이는 거야. 한낱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나비 수집하고 있어도 무슨 한낱 나비 수집을 하고 있어. 처럼 나비 수집은 이제 한낱 같은 형용사랑 같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나타내려고. 무엇을? 추구를. 무엇에 대한 추구? 땡땡한 학술적 지위를 나타내는 추구를 보여주려고. 자, 그러면 어렵게 보지 말자. 나비 수집이라는 건 이제 어떠한 학술적인 지위를 가져? 낮은 학술적 지위를 가져요. 학술적 지위가 낮다는 건 다른 말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다인 거죠. 얘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수집이라는 게 어떤 거야? 덜 중요한 거야.
지위가 낮아졌어. 똑같은 말로 덜 중요해졌어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선지가 봅시다. 자, secondary라는 이 단어의 뜻을 몰랐으면 틀리는 문제야. secondary가 뭔가 불과 관련된 형용사 아닐까로만 알고 있으면 못 맞춰요. secondary 무슨 뜻? 이러면서 어려운 거야.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세컨드 뭐가 답이 되는 거야? secondary 무슨 뜻이냐면요. 부차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차적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1번, 2번? 1순위, 2순위? 2순위 같은 부차적인이라는 거거든. 자, 우리 수집이라는 게 지위가 낮아졌지만 이제 필요가 없어는 또 아니잖아. 그지? 중요도가 낮아진 거지. 누가 중요해지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게 중요해지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얘의 학술적 지위는 이제 어떤 지위야? 덜 중요한 지위야. 다른 말로 하면 부차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야. 단 몇 번? 3번. 그 다음에 3번 뜻을 알아야 풀 수 있기도 하고요. 1, 2, 4, 5가 다 내용이랑 관련이 없는 얘기죠. 결국 우리 뭐 골라야 됐던 거야? 나비의 수집의 지위는 어떤 지위인가를 고르는 거거든. 경쟁력 있는 지위? 반대죠. 그 다음에 그 novel 신선한 지위? 뭔 소리야? 1900년대부터 썼다는데.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신선하고 안 신선하고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데. reliable 믿을만한이죠. 믿을만한 지위? 믿을만한지 아닌지는 몰라. 사실 믿을만한 지위지, 그지? 지위가 믿을만하긴 하지. 근데 지금 얘는 믿을만한지 못 믿겠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거든. 친구야. 무조건적인 지위. 아니요, 지위가 낮아졌다. 오히려 반대에 좀 가깝죠. 다른 사람들. 그래서 31번은 내용도 엄청 어렵지만 선지의 단어도 좀 어려워가지고 이래저래 좀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럼 아까 쌤이 이 자세하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이 불쾌한 질문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좀 볼까? 구조를 한번 보자. 이거는 뭐 우리가 답을 맞추는 데 필요한 작업은 아니거든.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돼요. 우리 여기 이 부분 아까 봤을 때 학술적인 학과와 부차적인 학과, 그 다음에 particular figure들이 도움이 됐다 아니면 도움이 안 됐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라는 내용으로 파악했지. 그치? 대충 그런 느낌으로 잡고 갔잖아.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은 뭐였냐면 수집의 지위 하락이고요. 그 이전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수집의 지위 하락의 배경이었잖아. 수집의 지위가 하락된 배경을 먼저 설명했고, 그래서 결론 수집의 지위가 하락했어요가 요 문단의 내용이었거든. 맞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 디시플린스들이 도움이 됐다며. 수집의 지위가 하락했어. 문제가 생기는 게 뭐야? 쌤이 아까 되게 재밌는 연결사가 하나 쓰였다고. 얘가 문제야. 잘못 잡은 거야. 내 지문의 분석을, 내용을 잘못 잡은 거야. 흐름을. 왜? 게다가 더군다나 더욱이라고 했거든. 야, 이거 도움 많이 됐어. 게다가 지위가 하락했어. 얘 도움 많이 됐거든. 도움 많이 됐거든. 게다가 이래서 수집의 지위가 하락했어. 문맥이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그러면 여기에 moreover라는 연결사가 쓰이려면 여기가 무슨 내용이었어야 되는 거야? 뭐라고? 뭐라고? 아, 괜찮아. 다시 자신 있게. 부정적인,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여기를 연결해주고 있는 연결사가 더욱이잖아.
그럼 여기에 내용은 무슨 내용이어야 되는 거야? 뭐뭐 했다. 더욱이 이래 해서 수집의 지위가 하락했다. 이 흐름이거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뭐여야 되는 거야? 큰 빈칸으로 보면 돼. 큰 빈칸. 더욱이 이래 해서 수집의 지위가 하락했어. 큰 빈칸에 들어갈 말.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 자, 이렇게 봐봐. 쉽게 보자. 귀 닫지 말고 좀 들어봐. 땡땡땡땡땡땡 했어. 더욱이 대학교와 박물관의 사이가 멀어졌어. 그래서 수집이 지위를 잃었어.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 뭐예요? 이렇게 볼까? 자기야, 내가 했어. 그리고 더욱이 넌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우리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빈칸에 들어갈 말 뭐예요? 넌 너무 못생겼어가 뭔데? 내가 너랑 헤어지고 싶은 배경이야, 이유야. 그래서 내 결론이 뭐였어? 헤어지자였어. 나 이래 하거든? 더욱이 너 살쪘어. 우리 헤어지자. 이래 들어갈 게 뭐야? 그치, 헤어진 이유지. 너 요즘 성격이 변했어. 더욱이 너 살도 쪘어. 그니까 헤어져. 여기 빈칸이 있고 더욱이 수집의 지위가 하락하게 된 배경이 나와. 그래서 수집의 지위가 하락했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수집의 지위가 하락된 배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연결사의 힘이야? moreover라는 연결사의 힘이야. 이런 하나하나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너 요즘 땡땡땡 하거든? 그리고 살쪘거든? 헤어져. 땡땡땡에 들어갈 말. 내가 너랑 헤어지는 이유야.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너 땡땡땡 하거든? 더욱이 대학교와 박물관의 사이가 멀어졌거든? 그래서 수집의 지위가 하락했어. 앞에 들어갈 말? 수집의 지위가 하락한 이유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는 좋은 내용, 괜찮은 내용, 도움이 됐구나의 내용이 아니었던 거야. 뭐야? 수집의 지위가 하락된 배경이야. 그거를 평가원에서는 출제하면서 의도했던 거예요. 물론 그 의도가 없어도, 그 의도를 몰라도 우리가 답을 고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내신 대비 지문으로 들어가면 되게 어렵다고 한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돼? 얘가 왜 수집의 지위가 하락된 배경인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야. 내신 대비야. 뭔가 어려운 거지.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자, 무엇이 보관할 가치가 있는지, 혹은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하고 조직화하는 원리와 관습이 생겨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뭐야? 귀해 보이면, 이뻐 보이면, 마음에 들면 다 수집하다가 지금은 뭐야? 야, 그걸 왜 모아? 그거 not worthy of keeping한 애야 라는 뭐가 생긴 거야? principle이랑 practice가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수집을 막 이것저것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전에 포켓몬 카드 모을 때는 내가 막 그냥 마음에 드는 애 다 모았어. 근데 뭐가 생겨? 포켓몬 카드 밑에 등급이 생기네? R, U, UR 이런 게 생겨. 그러면 일반 카드들, 쓰레기 카드들 모아 안 모아? 안 모아요. 수집의 지위가 하락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수집하는 행위가 줄어든 거고. 뭐를 내가 수집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선택하고 조직화하는 기준이 생겨버리니까 수집의 지위가 낮아졌어요의 결국 배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 풀 때 필요해? 안 필요해. 그렇지만 내신 대비를 할 때는 필요해? 필요한 내용인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모로버 때문인 거예요.
이해됐죠? 이러한 배경 때문에 수집의 지위가 낮아졌고요. 게다가 이러한 배경 때문에 수집의 지위가 낮아졌어요. 결국 앞에 전체 내용이 뭔 거예요? 여기까지 수집의 지위가 하락하게 된 배경인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하죠? 안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 수집은 지위가 낮아졌어요. 수집은 어떤 지위? 낮은 지위. 끝. 이렇게 푸는 질문입니다. 이해됐을까요? 오늘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까? 뒷발리지. 머리 쓸 것도 많고. 자, 오늘 EPS 한 번만 설명할게요. 그 민용이랑 저기도 잘 들어, 지란이도. 오늘 일단 단어 51번부터 150번 시험 볼 거고요. 그 시간표는 바꿔뒀어요. 국어가 뒤로 움직여서 국어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똑같이 EPS 3교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간표 바꿔드렸어요. 그래서 EPS 때 일단 51번부터 150번 단어 시험 볼 거고, 단어 시험 뭐 보는지는 그때 얘기했지. 동의어 2개, 뜻까지. 동의어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만 외우시면 되고요. 동의어 없는데요. 안 쓰셔도 돼요. 동의어 4개인데요. 2개만 외우시면 돼요. 2개인데요. 2개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동의어 2개의 뜻 쓰는 것까지. 그게 다 맞으면 동그라미야. 알겠죠? 뭐 그 보니까 그때 50개 시험 봤는데 마이너스 97 적혀 있고, 막 개수 세는 카운팅하는 그 방식이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서 50개 중에서 내가 동의어 2개와 뜻을 다 쓴 걸 동그라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그러면 이제 48개, 49개 맞기가 엄청나게 어렵긴 하지. 근데 단어의 시간 좀 더 쓰자. 100개 시험인 것 같지만 사실 300단어 시험인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근데 그걸 그냥 300단어 외우는 게 아니라 100개 외우면서 100개랑 관련된 200개의 단어를 외우는 거라 다른 의미로 너희한테 도움이 좀 될 거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 좀 많이 걸렸습니다. 너무 어려우려나. 아무튼 도움이 분명히 될 태스크거든. 그래서 단어 잘 외워오시고, 오늘 5분 남았어요. 오늘 5분 플러스 이따 EPS 때 10분 정도 쌤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 15분 동안 단어 확실하게 꼼꼼하게 보고 오늘 단어 시험 결과로 금요일 클리닉 편성하겠습니다. 금요일 클리닉 나온다? 그럼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봤던 단어까지 재시험 봅니다. 1번부터 150번까지. 그러니까 할 때 똑바로 해놔. 한 35개, 40개만 맞아도 쌤 열심히 했네 할 수 있는데 뭐 7개, 뭐 15개 이렇게 맞아가지고 막 쌤 근데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 내가 와 다 안 하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단어 시험 준비 잘했어요. 금요일 몇 교시야? 몰라요 아직.